우리는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략으로 이깁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 순간 시청률이 거의 80%가 넘는 한국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전사 팀의 리더 김소령의 이 말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에밀리,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은 그녀에게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지만 그 결정은 가족과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명령을 받습니다. 한국으로 파견되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녀.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가 알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 특수부대에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저는 군인이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두 분 모두 군 임무 중 목숨을 잃으셨죠. 할아버지는 저를 키우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내 부모님도 우리 가족의 평화도. 할아버지는 군대를 증오하셨고 제가 부모님처럼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군인의 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도전이었죠. 특수부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을 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한계를 넘는 훈련 속에서 제 자신을 찾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임무에도 투입될 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제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파견되라는 지시였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책이나 뉴스에서 접했던 한국 전쟁과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 저에게 한국은 그저 낯선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첫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편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경, 조직적이고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한국 특전사팀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특전사팀과의 첫 만남은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술력,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단한 정신력은 제가 속한 미국 특수부대와도 다르게 독창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소령이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묵직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죠. 한국의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니. 제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며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한국 특전사와의 첫 훈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특수부대에서 다양한 훈련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왔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특전사 팀과의 협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첫 훈련은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산악작전 훈련이었습니다. 한국 특전사 팀원들은 이미 지형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고 제가 조금만 뒤처져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이건 협력이 아니라 경쟁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방식은 제게 낯설고 심지어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그들이 단순히 속도와 체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팀원 간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눈빛만으로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미국 특수부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과 팀워크에 적응하지 못해 몇 번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지형을 잘못 판단해 팀의 위치를 어긋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실수로 팀 전체가 목표 지점에 늦게 도착했고 처음으로 김소령에게 지적을 받았죠. 그는 단호했지만 비난이 아닌 조언으로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뛰어난 군인이지만 여긴 한국 특전사 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실력보다 팀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그 말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죠. 제가 속해 있던 미국 특수부대는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했지만 한국 특전사는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팀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들의 끈기와 인내는 단순한 체력이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믿고 끝까지 버티는 정신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군인들이 정말 이런 수준일 줄은 몰랐다. 제 안에 있던 편견은 그렇게 점차 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특전사 팀과 함께 더 큰 도전에 맞서게 되었죠. 첫 번째 훈련에서 한국 특전사 팀의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실전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적은 한 지역의 민간인을 대규모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지역 내의 혼란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죠. 이 임무는 제가 속한 팀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군대와의 협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과 일본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계획 회의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작전에 투입할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일본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밀 타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협력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김소령이 이끄는 한국 특전사 팀은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도 팀워크와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적의 방어망은 단순히 무력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허점을 찾아내 정확히 공격해야 합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제안을 무시하며 대규모 병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기술만으로 적을 압박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작전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한국 팀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방어망과 감시 체계를 분석하며 각 팀원에게 세밀하게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제게는 드론을 사용해 적의 움직임과 감시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습 경로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 측은 대규모 병력을 앞세워 적의 진영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적은 이미 방어를 강화하며 중국군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려 했지만 적의 방어망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특전사팀은 철저히 계획된 대로 적의 방어 허점을 파고들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도중 우리 팀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적이 감시 드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방해 전파를 사용해 통신을 교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김소령은 빠르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감시 경로를 개척할 겁니다. 에밀리, 내 드론을 저쪽 방어 사각지대로 이동시켜라. 지금부터는 적이 아닌 우리를 추적하게 만들자. 그의 지휘 아래 저는 적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팀의 이동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한국 팀의 움직임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병력을 가지고도 적의 방어 체계를 하나씩 무력화하며 인질이 있는 중심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 간의 완벽한 조화와 신뢰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 역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끝난 후 중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과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만 믿다가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특전사팀은 철저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유기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자원이나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점은 팀워크와 결단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김소령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략으로 이깁니다. 그 말은 한국 특전사팀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한 표현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중국과 일본 군의 지휘관들과 작전 결과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우위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협력의 본질이었다. 이 작전은 저를 군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제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김소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적 지휘관이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리더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했지만 군인이 되겠다는 저의 선택은 그와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다고 믿었고 제가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파견된 이후로는 사실상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냐? 너도 전쟁터에서 죽고 싶냐? 그의 첫마디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전사 팀과 함께하면서 배운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설명하며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특전사팀의 리더 김소령의 말과 행동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이야기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난 아직 내가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과 고집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가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통화에서 알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째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치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는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더 이상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저는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와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해결 못한 걸 다른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저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의료진의 헌신과 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김소령과 그의 팀이었습니다. 김소령은 제 개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직접 편지를 써 자신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과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자신의 가족이 비슷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할아버지에게 들려주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제 진심과 팀원들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인정하며 한국으로의 치료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김소령과 팀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준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돌봄과 인간적인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히 환자로 대하지 않고 그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료 과정 중 한국의 첨단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맞춤형 진단과 치료 계획, 최신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이었고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아. 그 후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현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시스템을 공장 운영에 도입하며 젊은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배운 정신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특수부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믿고 협력하며 진정한 팀워크를 이루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특전사팀이 보여준 그 가치들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협력국이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다시 연결시킨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운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제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협력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제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특별한 나라로 기억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군사적 기술과 전략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한국 특전사팀은 팀워크와 희생의 의미를 제게 가르쳐 주었고 김소령은 제가 리더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이 의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왔을 때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배려는 단순히 치료를 넘어 가족과 같은 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것뿐 아니라 그가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진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따뜻한 가치를 접목해 젊은 기술자들을 양성하며
자신의 공장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가치를 배운 거지. 저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재군 생활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진정한 팀워크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특전사에서 배운 리더십과 정신력은 제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교훈이 아닌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운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이며 제가 이 나라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저를 성장하게 했고 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이 보여준 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